시장의 이슈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켓 비하인드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가 2,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코스피가 단숨에 이렇게 2,800선을 돌파를 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탈피하기 위해서 첫 걸음을 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대통령이 내거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바로 반응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사실 지난 과거 대선 직후에도 사실 한 달 정도를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많이 상승했던 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뉴스에 파는 세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신 그런 투자 전략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세론이 안 나오고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하는 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것이 좀 향후에도 지수가 정말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지난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실 4.2%, 근데 코스닥은 3% 상승했는데 글로벌하게도 가장 많이 이제 국내를 제외하고 많이 상승한 것이 이제 나스닥이었는데 2.2% 정도 상승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 유럽 국가들도 보합 수준에서 1% 정도 수준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대선 결과로 새 정부가 상승한 것이 국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환율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1,360원대로 마감을 했지만 1,350원대까지 지금 갔다 왔는데 상당히 이런 것들이 외국인의 어떤 투자 심리도 자극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이후에 나온 거지만 어떤 미중 간의 어떤 또 대화 모드도 나타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지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유가도 보시면 2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중후반부 잘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간의 어떤 시진핑과 그 트럼프 간의 어떤 통화를 보면서 좀 안도하는 랠리가 나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매수를 지난주에 했는데 코스피를 2조 1,500억 정도, 근데 코스닥을 3,000억 순매수해서 주간 단위로는 상당히 큰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점이고 업종 보면은 지금 전기전자, 기계, 지주, 은행, 보험 서비스 업종을 순매수를 했는데 새롭게 전기전자 업종이 이제 공통적으로 순매수가 들어갔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다. 그리고 순매도는 큰 변화는 없지만 화학, 의약품, 운송, 통신 업종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매도를 했는데 종목으로 보면은 역시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6,900억 순매수를 했고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순매수했다는 것이 중요한데 4,50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순으로 순매수했고 반대로 이제 양시장 통틀어서 많이 가장 순매도가 큰 금액이 어떤 740억이 이제 페트론에서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111과 다른 제약사랑 계약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장중 하한가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인지 이제 이것이 CFD를 이용한 외국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페트론 가장 많이 순매도했고 HM의 삼성 SDI, 삼성중공업, 현대차 순으로 순매를 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지난달에도 순매수 1등 종목이었는데 이번 달에도 일단 순매수 1등 종목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에 SK 하이닉스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갔는데 워낙에 최근에도 당연히 매수가 있었던 종목들인데 삼성전자는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좀 이 부분이 좀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호재로 좀 작용을 할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제 그 매수가 이제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패시브적인 그런 어떤 지수를 구성하는 바스켓의 일원으로 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 게 지금까지 삼성전자만 독자적으로 매수를 했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위주로 사되 혹시 모를 지수 상승을 위해서 좀
삼성전자는 좀 방어적, 그러니까 바스켓을 구조해서 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 정말로 뭐 D램이라든지 뭐 범용 D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정말 삼성전자가 잘하는 뭐 이런 것으로 매수를 했다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패시브적으로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서 매수를 했다면 향후에도 좀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상승률 자체도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크게 상승했다는 점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률에도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거의 11개월 만에 이렇게 2,800선을 돌파한 것인데,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좀 수급이 눈에 띕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 매수세로 전환이 된 원인과 또 향후 기대 요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올해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외국인은 순매도 중인데요. 양시장 토로서 보면은 14조 1,000억 정도를 올해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5월부터 현재까지로 좀 시계열을 좀 단축해서 본다 그러면 양시장에서 지금 3조 7천억 원을 순매수 중인데요. 순매수로 전환하는 원인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일단 뭐 국내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에 따른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년간 경기가 좋았던 미국에서부터 지금 자금이 이제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 유럽이나 신흥국 쪽으로 많이 좀 이동한 것이 있었는데, 이러한 점에 이제 외국인이 국내 증시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가 사실 뭐 1,400원대 중반에서 1,300원대 중반까지 거의 100원 가까이 하락한 점도 외국인의 순매수세를 좀 자극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서 일단 보면 단기적인 순매수 기조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과거 대선 직후 외국인이 매수를 확대한 경우에 그 흐름이 한 2에서 3개월 정도 좀 지속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피가 PER로 보면 9배 중반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9배 중반대까지 지금 올랐지만, 그래도 신흥국 내에서는 저평가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다가오는 6월 20일에 MSCI 이제 글로벌 시장 접근성 리뷰가 발표되는데, 여기서 이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한 1년여 경과 뒤에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 탈락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공매도 관련한 개선 사항과 외국인 투자 접근성의 개선 사항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요. 근데 올해는 3월에 지금 공매도를 전면 실시를 했고요. 또 영문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관찰 대상국에 좀 선정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선정된다면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주주 친화적인 증시 밸류업 정책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특히 그 제1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점도 외국인 순매수 기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순매수와 관련해서는 사실 전통적으로 순매수를 하는 그런 외국인 선호 종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최근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도 외국인이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을 좀 혼합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는데, 일단 대상 선정 요건으로 본다면 소형주보다는 중형주 이상의 좀 큰 사이즈의 그런 시총 사이즈 종목 중에서 고르셔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낮은 PBR 수준으로 약간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향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투자 대상으로 좀 압축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종목들의 교집합으로 유통이라든지 유틸리티 중에서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 금융주 내에서도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서 매매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외국인 매수세가 대선 직후에 2, 3개월이 지속된 이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2, 3개월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될 것 같고, 또 투자 전략도 중형주 위주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점점 이 코스피의 매기가 돌고 있다라고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 무엇보다도 이 대선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공약의 영향을 받는 이 정책 수혜주들이 좀 아무래도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있을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벌써 이제 2주차가 되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도 정책 관련주들의 움직임 상당히 좋았는데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후에 오히려 더 주가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새 정부 관련해서 투자 키워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AI랑 반도체,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상법 개정, 추경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AI와 상법 개정, 추경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와 관련해서는 공약으로서 내세운 것은 정부와 민간이 100조 원을 투자를 해서 펀드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GPU 5만 개를 확보하고 AI 고속도로 등과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서 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판 챗 GPT를 보급하겠다.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인재 양성을 하겠다는 것이 이 공약의 큰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느냐 봅니다. 그러면 일단 AI를 이용해서 진단과 이제 원격 진료가 가능한 헬스케어 업종이 일단 투자 포인트 대상으로 될 수 있겠고요. 또 AI를 활용해서 최적의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금융 업종이라든지 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AI 교육 의무화 등과 관련해서는 교육 업종과 소프트웨어 업종이 수혜를 보고 있고 최근 관련 종목들 상승도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 상법 개정의 내용의 중점적인 사안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좀 확대한다는 것이고 또 감사위원을 한 명을 별도로 분리 선출하는 것과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해서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소액 주주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인데요. 일단 상법 개정 기대감으로 해서 그동안 가치 대비 정말 많은 할인을 받아왔던 지주사들이 그 이전에도 상승했고 대선 이후에도 지금 크게 상승하고 있는 중으로 이런 것은 좀 주목을 아직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주 환원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은행, 증권, 보험업종도 상당히 지금 주가가 의미 있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경과 관련해서는 30조 원대, 뭐 많게는 뭐 50조 원도 뭐 얘기가 있는데 30조 원대 슈퍼 추경 편성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실 팬데믹 이후에 경기가 아직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마중물로서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건설업종이라든지 음식료 업종, 유통업종의 수혜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뭐 어떤 정책들을 종합해서 투자 전략을 좀 정리해 본다면 우선 투자 대상으로 선정하는 그런 기준에는 대선 결과 발표 이후에 수요 업종 내에서 상승률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좀 그런 종목으로 압축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I 관련해서는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한 벤처들의 어떤 그 상승이 높았는데 예로 들면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이틀 동안에 25.7% 정도 상승을 한 바 있고요. 또 공공기관 점유율이 높은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8.7% 상승했고 지지사 중에서는 한화가 무려 17.5%가 이틀간 거래에서 상승했습니다. 금융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무려 20.6% 상승했고 또 음식료에서는 롯데실성이 8.4% 상승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안에는 뭐 저 PBR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책 수혜주도 있고 상당히 지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대선 이후의 업종의 어떤 상승률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투자 전략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수주 종목들이 그러니까 수주율이 좀 급감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좀 궁금해집니다. 5월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가 지금 지금 기사들이 조금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네. 저는 그럼 조선업종의 주가들은 조금 쉬고 있나라고 봤더니 하나오션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상승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HD 현대중공업도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수주 사이클 뭐 이런 것만 생각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국내 조선 업종의 종목들을 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뉴스에서도 좀 나오고 있지만
4년 뒤에 실적이 상당히 크게 저하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지금 올해 수주가 크게 좀 급감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일단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한 45% 정도 감소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또 신조선가 지수 역시 1월 고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지금 한 186.69로 올해 최저 상황이라는 점도 우려를 좀 낳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할 것이 작년이 정말 이례적으로 수주가 많았던 해라는 점인데요. 이것을 이제 그 직전 연도의 2023년으로 비교해보면 거의 1.5배 수준으로 수주를 했고, 현재 올해 그 현재 수주 잔고 수준은 평년 대비 한 10% 정도 줄어들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4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를 쉽게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점검해야 될 점이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인 LNG 운반선과 관련해서 향후 연간 100척 정도가 꾸준히 발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에 올해부터 매년 100척씩 신규 LNG 운반선이 이제 시장에 풀리는 만큼 향후 공급 강이 예상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어떤 의견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판단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이제 현재 조선주는 분명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원인에는 향후 이제 미중 간의 패권 싸움에서 중국산 선박 규제 관련한 반사이익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또 미국 군함 MRO 사업과 건조 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여기 주가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업황에서 벗어난 재료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아직은 달리는 말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미 군함 관련해서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투자 전략은 미국 해군 관련 종목에 대한 보유 전략을 이제 기본으로 하실 때 사실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에 상당히 좀 반응하는 율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조선 주들이. 그래서 올해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후로 단기적인 조선주 매매 전략을 집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봐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는 이제 단기 급등에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향후 이 정부의 정책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좀 특히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번 주는 사실 코스피가 단기간에 200포인트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부담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만 이번 상승의 주역이었던 외국인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제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보실 필요가 있고, 이번 주 주요 이벤트가 2차 미중 무역회담이 주 초반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후에 5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9선 종목 정기 변경도 주목해야 될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점은 기술적으로 볼 때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중기 상승 추세에 다시 확실하게 진입을 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큰 악재만 없다면 추세 상승 흐름은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 시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눌림목 조정 시에는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관심 업종으로는 반도체, 원자력,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조선업 정도로 압축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세 상승이라는 게 정말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깊이 있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